쟁점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대장동 의혹에 관여된 인물들과 과연 이재명 지사와 연결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이 지사의 발언을 먼저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측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8억을 받은 걸로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만에 하나 혹시나 대통령이 되시면 측근도 아니고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 거의 무기징역까지 갈 것 같은데 사면은 안 하시겠죠? 그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국배사범을 사면을 합니다. 예, 김만배 씨 잘 아십니까? 김만배 씨는 뭐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저를 인터뷰한 일이 있어서 예, 이분도 징역하면 무기징역 갈 텐데 저 특별 사면 안 하시겠죠? 그거 다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 당연히 오후에 절대 안 계속해서 되죠. 질의하겠습니다. 엄벌해야죠. 유 교수님, 예. 일단 두 사람을 모른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일단 알기는 아는데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측근은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도 알기는 안다. 하지만 뭐 관계가 있거나 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히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한 사람은 구속된 지금 상황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조금 전에 그 얘기도 했습니다. 아니,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 사람들 나중에 혐의가 드러나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김만배 씨는 한 번 정도 언론, 그 당시에 머니투데이인가요? 언론사 기자였으니까 네. 인터뷰할 때 만났다. 네. 김만배 씨가 잘 아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를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라기보다도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가 그 법조 쪽 기자를 했으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 지금 뭐 50억 플러스다 이랬고, 그런 사람들을 김만배 씨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산하단체의 기획본부장을 했으니까요,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동규 씨라는 사람이 이제 어떠한 일탈 행위를 했고 어떻게 돈을 먹고 그런 걸 뭐 제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유동규라는 인물과 이재명 지사라는 인물이 그럼 어떤 관계를 엮여 있냐라는 거죠. 네. 공식적 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적 관계로서, 예를 들면 돈 관계, 그리고 밀착, 이런 유혹, 유동규 씨가 이러한 토건 하이나족들하고 유착되어 있는 관계들이 연결돼서 이재명 지사하고 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유동규 씨라는 사람과 이재명 지사의 관계가 이런 돈과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유착 관계로 밝혀진 건 하나도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 일탈 관계로 지금 이 지사는 얘기. 그러나 내 산하에 있는 관리였으니까 내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진다라는 건데요. 오늘 하여튼 뭐 청문회에서 나왔지만 실제로 이재명 의혹이라 그러지만 그 국민의힘의 관계자분들이 자꾸만 새로운 걸 내놓을 수 없는 것은 저는 지금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국감기관에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잖아요, 실제로. 지금 없는 자료는 거죠. 받지 못했죠. 그 오전에 얘기했는데요. 네. 이제 그 오프닝 때 얘기를 했는데, 왜 자료 얘기를 하니까 네. 이 경기도에 관련된 국감 자료는 다 줬다 그랬어요. 근데 성남시에 관련된 자료는 그럼 경기도에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따로 요구해야 된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정치적인 자료, 뭐 이재명 지사의 개인적인 자료를 줄 수 없는 거죠. 그 점은 아마 국감 시작 전에 서영교 위원장에서 그건 정리가 됐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녹화 테이프를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잠시만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그래서 제출하고 싶은 자료를 제출했다는, 공식적으로 지금 요청한 214개의 경기도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제출이 안 된 걸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 경기도 국감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국회한테 국감을 받느냐, 국가에서 준 자금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실행했냐라는 게 지방행정사무 국감이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다 줬다는 거죠, 실제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나올 부분이 없으니까 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더 이상 나올 부분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맹탕 국감이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나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입장차가 있는 걸로 네네.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지사 개인적인 일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이재명 지사의 뭐 어떤 휴가 기록이라든지 그렇죠. 뭐 출장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민적인 관심이나 뭐 국가의 정말 업무를 경기도지사로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뭐 국회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성남시에다가 요청해라라고 하는데 사실 경기도가 성남시에 또 그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하고 있는 상급 기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이 전부 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네. 실제 성남시에 요청한 자료도 전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때 했던 말은 이거였죠.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을 했지만 지방 자치와 관련된 업무에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할 의무가 없다라면서 홍준표 이 경남지사 때의 사례를 또 언급하면서 했던 아마 그 부분을 아마 교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 같고요. 이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공식으로 요청했던 성남시와 경기도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요청한 214건에 대한 자료는 제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야당 쪽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 외에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 지사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언급했는데, 자, 이번 이야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반응 어땠는지 먼저 보시죠. 본위원회 볼 때 박 씨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공익 제보한 그 비장함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도뭉리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십시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녹음이 아닙니다. 일단 결론은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말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음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답을 좀 드릴게요. 자꾸 무슨 하계회하는 것도 아니고. 장 변호사님, 네. 이 국감 아까 같이 저도 보셨는데 이 김용판 의원이 질의할 때 계속 어디서 웃음소리가 들려서 저는 이게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가 했는데 그게 이재명 지사의 웃음소리였더라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헛웃음을 지으면서 김용판 의원의 질의에 반응을 했었는데 그 웃음의 의미는 뭘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질의나 공격이 아프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네. 국제 마피아파의 어떤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따발 20억 원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 제기를 한 것인데 김용판 의원이 이 제기한 의혹이 상당히 좀 러프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폭 출신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장함이 느껴진다. 진정성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도 상당히 국민들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고 뭐 돈다발 사진 등등을 공개하긴 했지만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게 실체가 없다.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굉장히 근거 없는 공세를 하고 있다라고 바로 맞받아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어떤 공격을 이어가지는 못한 게 오늘의 이 국감의 한 단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 실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